아니, 저번에 90 나누기 4했는데 25 해놨었어. 안 그래 눈으로 너무 많이 풀더라. 후석인 같이 들어. 같이 듣고 29번 정도만 하나 같이 끝나고 나와서 하나 풀면 좋아. 영은이 앞에서부터 풀 수 있는 거 풀어봐. 그냥 지금 뒤에 3, 4차 방정식 아직 안 해가지고 들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거 쭉 풀고 내가 채점해줄게. 푼 것만. 29번 볼게요. 29번. 기억이 조금 나면 좋은데 복습 차원에서 푸는 거 아니고 요거까지 나중에 풀어야 된다. 네, 29번이요. 29번이 제일 쉬워.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세요. 다 하라는 친구는 다 하세요. 서로 다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써있어. 그러고 문제에서 잡혀있는데 이 알파 플러스 이 베타 옆에 빼기 감마 요 값에 제곱을 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81이다. 요게 써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4 플러스 알파 그 다음 옆에 4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옆에 4 플러스 감마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자, 그때 다음에 대해서 문제 시작해 볼 건데 너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1이 나온다. 이거 기억나야 돼. 그 곱하셨을 때 제곱했는데 음수값 나오면 무슨 수야? 그냥 허수? 순허수. 순허수여야 돼. 순허수가 뭐였어요? 우리가 허수 부분밖에 존재 안 하게끔 이런 숫자여야지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실수 부분이 값이 0이다 라고 잡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순허수 값이 지금 안에 거 계산했을 때 그래서 값이 9i거나 또는 마이너스 9i여야 된다 까지 잡아준 거야. 그래야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1 나와요. 오케이? 그랬을 때 나는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세팅해 줄 건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알파 값을 어디에서 근이 나온지 몰라서 하나씩 쓸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근자체가 잡혀있는 값이 하나 있어. 근자체가 1이 하나 잡혀있는데 얘네 중에 어떤 값인지 정확히 몰라. 맞지? 근데 잘 봐봐. 이 알파 더하기 이 베타 얘네가 만약에 여기에서 식이 같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야. 근 알파 베타가 저기 2차 식에서 근이 되는 얘들이야. 그러면 두 근의 합에다 2 곱했으니까 A 값이 실수니까 그냥 실수 돼버리지. 그 다음 감마 값이 1이 잡히니까 얘가 그냥 실수 값으로 가버려. 그래서 알파 베타가 같이 여기에서 근으로 잡히면 안 된다는 게 주요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자 이따 써줄게요. 만약에 그 알파 베타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근과 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a 얘가 되기 때문에 요따 숫자 2를 곱하니까 우리가 요따 2를 곱하니까 여기 실수가 돼버려. 실수. 그랬을 때 우리가 알파 베타 외에 감마 값이 1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시면 이 값은 그냥 실수가 돼. 그랬을 때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알파나 베타 중에서 무조건 값이 하나가 1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알파 값을 1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할 거고요. 베타가 1이라고 두시고 싶은 분은 두셔도 돼요. 그랬을 때 그럼 베타 감마가 같이 여기 방정식에 대한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근이 얘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다음을 우리가 베타랑 감마 얘네가 여기에서 근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둘은 어떤 관계야? 둘이 어떤 관계예요? 요 한 방정식에서 근이 같이 나왔어. 무슨 관계야 무조건? 그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때문에 무조건 켤레 걸리잖아. 켤레 걸린다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없는 문자로 p 플러스 qi라고 놔주시면 얘가 하나가 p 빼기 qi 얘가 잡혀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정식에 나왔으니까 근의 공식 쓰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근거하니까 무조건 뿔마 걸리니까 둘이 켤레야. 반드시. 그럼 우리 허수 부분 앞에 있는 요 부호가 뿔마가 걸려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걸 통해서 저기 옆에 있는 연산 하려고 하는데 이 알파 더하기 이 베타 빼기 감마 이렇게 놓을 건데 지금 P랑 Q를 우리가 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플러스 그냥 Q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양수 음수 이거 하나도 안 잡힌 거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맞춰줄 거야. 그때 요 값이 2고요. 그 다음 옆에 얘가 2P 더하기 2Q
i 얘가 되고 그 다음 옆에다가 얘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p 플러스 qi 얘가 돼요. 그때 다음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값이 몇이야? p 플러스 요거 3qi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얘가 달려있는 거야. 요 값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 값을 우리가 몰아놔서 얘 값이 9i거나 또는 마이너스 9i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때 뿔마 관계에 의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한 값으로 전제해 주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봐봐. 여기에서 마이너스 9로 놓잖아. 그러면 그때 걸렸을 때 얘네 갖고 계산하면서 맞춰지는 거고 얘로도 얘네 갖고 계산하면서 맞춰져서 문제가 없어. 그냥 둘이 돌아가기만 하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여기 값이 안에 있는 값이 9i가 되면 된다 라고 요걸로 잡고 할 건데 헷갈리시는 분은 요거 마이너스 9i 잡고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때 얘가 9i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실수 부분 연산하시면 p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q값은요? 3이 된다. 이렇게 나지는 건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9i가 된다 라고 하시면 p값은 값이 마이너스 2인데 q값은 값이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니어서 같은 연산이라고. 둘이 어떻게 놔도 저기 연산법에서 똑같다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잡으셨으면 우리가 알파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베타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i 그 다음 감마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인데 지금 왜 이렇게 왼쪽으로만 두시고 계산 처리하면 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요 연산 있죠? 지연아 이거 무슨 형태야? 이거 뭐라 불러? 순환형이지.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값으로 전제하셔가지고 계산값 박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베타 감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넣어서 사랑 연산을 걸 거기 때문에 그냥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 값 넣어주면 여기가 5 여기 넣어주면 값이 2 플러스 3i 그 다음 옆에가 2 마이너스 3i 얘가 된다. 그래서 값 전개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4 빼기 9i 제곱이어서 플러스 9 얘가 되고요. 5 그래서 이 값은 65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요거요. 하나씩 할 거고. 네. 못 알아듣겠어? 자, 하나씩 더 할게요. 얘들아, 어차피 해야 돼. 이거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못 따라가요.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이게 제일 쉬워. 그 다음 20번을 안 해야겠다. 20번을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30번 먼저 하고 21번 하고 20번 다음에 풀어오고 한 번 더 해줄게. 시간 보고. 20번 문제가 약간 사실 어려워요. 20번 했어. 20번 해줄게. 아니고요. 도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어려워. 그래, 어려워요. 30번하고 21번이 제일 어렵고요. 문제가 나중에 풀 거니까 그냥 봐보셔도 돼요. 후서가 같이 봐. 자,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있는데 가번에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한 개다 라고 써 있는데 식을 봐주시면 4x제곱 옆에 마이너스 2에다가 fx 플러스 gx 이렇게 써 있고 다음에 대에다가 x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 옆에 fx gx 이렇게 써 있어. 요 식 뭐 돼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야. 2x 빼기 fx랑요. 그 다음 옆에 우리가 2x 빼기 gx 요걸로 인수분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야. 따라서 우진아 지금 봐야 돼. 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에서 적어놓을 수 있는 게 fx는 2x다. 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gx는 2x다. 요걸 만족하는 실근 x가 한 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문제 써 있는 방식이고요. 아 그래 여기까지는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수분해만 한 거예요. 알겠어? 방정식이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정리한 건데 지금 여기 2차 있지. 근데 얘네가 2차 함수라고 하니까 2차식이야. 이렇게 써 있으면 제곱하시면 여기에 4차 걸려. 오케이? 둘이 계산하면 4차 걸리는 4차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식만 구분해 준 거야. 이렇게 아직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나번도 정리해 줄게. 나번은 같은 방식인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2k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2k 빼기 fx 하나 그 다음 옆에 그냥 정리 한 번에 할게. 2k 빼기 gx 둘 이렇게 이 값은 0이다. 얘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은 값이 하나 둘 3개다 라고 써 있는데 다음 식은 첫 번째 fx 값이 2k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gx 값은 2k다 이렇게 적혀 있어. 사실 요 문제 정도까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면 학교 내신에서 한 문제도 안 돼요. 진짜로. 요거 학교 내신보다 훨씬 어려워요. 2배는 어려워. 학교 내신에서 제일 어려운 것보다. 그때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위의 식은요. 자 이따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2차 함수고요. 얘 1차 함수지. 얘는 함수들을 연결한 식이고요. 얘도 똑같이 2차고 얘 1차식이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x에 대한 관계랑 y에 대한 관계만 함수화하는 거니까 여기 k에 있는 건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없는 숫자여서 얘는 상수야. 상수. 그냥 상수라고. 그 다음 여긴 2차 함수야. 이렇게 써 있는데 상수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y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걸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 그리시면 y는 2다 이렇게 그냥 일직선인 거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형태란 건데 얘가 2가 아니라 2k 이렇게 써 있는 거야. k는 x랑 y축에 기입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식은 우리가 식 분류를 정확히 해주면 얘는 y는 fx랑 요것만 써줄게요. y는 fx와 y는 2k를 연립한 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얘는 뭐야? y는 fx랑 y는 2x를 연립한 식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게 첫 단계.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아까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0, 1이다 라고 써 있어. 다음에 맞춰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 반드시. 그림 그릴 건데요. 그림을 우리가 그릴 건데 fx랑 gx가 둘 다 2차 함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2x랑 우리가 만나는 x의 개수가 실근 x의 개수가 한 개다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실근이란 건 좌표인 거야. 좌표고 교점이 되는 거야. 좌표이고 교점이 되는 거야. 그 교점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y는 2x란 내가 식을 표시해 줄 거야. y는 2x. 여러 개 그릴 거여서 작게 그려야 돼. 그러고 지우고 한 가지 그림으로 해결 지을 거야. 그럼 요 y는 2x랑 내가 만약에 fx를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릴래. y는 fx.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근 한 개 나온 거지. 그러면 gx란 거는 한 개도 안 만나야 되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y는 gx. 여기 위에 한참 띄어서. 그러면 이거 y는 ex랑 안 만나죠. 이런 그림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 또 여기에서 몇 가지 그림 그려줄 건데 얘랑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안 만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여기 교점 한 개죠. 근데 또 여기에서 요렇게 요거 뛸게요. 이렇게 교점 한 번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똑같이 하나 이렇게. 근데 요런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나번 조건을 잘 새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수, 같은 상수랑 만나지는 값이 3개인 게 여기에서 세 근을 가지는, 세 실근을 가지는 K가 하나, 둘, 세 번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요 K라는 거는 아까 내가 Y는 2 그렸지. 요렇게 요 선을 그어주잖아.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X 값이 3번 나오는 그 상수 값이 3번 있냐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위로 계속 올려줘. 그림 더 올려. 그럼 여기에서 그리시면 여기 꼭지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거든. 이거 한 개 체크된 거야. 한 개. 그러고 여기에서 교차점 보시면 계속 올려. 교차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 여기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 여기 부분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 나오지. 네 번. 오케이? 그래서 세 번 나오는 것만 우리가 노란색으로 잡아줄 거야. 근데 얘가 폭이 더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만나진다라고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하나, 여기 더 올라가니까 둘, 여기에 셋. 이렇게 해서 여기 세 점만 나는 게 하나, 둘, 세 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요 그림은 가능하다는 거야. 자기가 그려서 판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렵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봐봐. 지금 여기에서 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볼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 만났어. 한 번 있죠. 하나. 그 다음 여기 꼭지점에서 하나, 둘, 셋, 둘. 두 번 찾았어요. 근데 나머지 값들이 얘가 안 돼. 그래서 지워야 돼.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지워. 그 다음 요것도 본다. 이거 사람 얼굴 같네. 네. 자, 요것도 똑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보시면 여기 조금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교차점 만들어주면 여기에서 하나, 둘, 우리가 셋 이렇게 나와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림 다시 그려줄 거야. 깔끔하게. 그 다음 얘는 아까 거는 안 됐는데 지금 저렇게 한쪽에 모양이 두 개 똑같이 실릴 때가 가능하다는 거야. 폭 차이로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두 가지 잡아줄 거고 얘네 말고 한 가지가 더 되는데 그것까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가 y는 2x랑 접하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 더 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거 그림 그리기 되게 힘들다. 종이에다 그릴 때랑 다르네. 조금만 얘를 먼저 그려놔야겠다. 여기 조금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 그림이 첫 번째로 하나 되고요. 하나. 왜?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 여기 그었을 때 둘, 여기 그었을 때 셋. 이렇게요. 여기 위에 하나, 둘 이렇게 만난 거야. 요 그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림 가정 자기가 할 수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위로 볼록인 거 형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때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실려 있어.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써 있는 거 fx 빼기 g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참이다 라고 써 있어. 이렇게요. 항상 참이다. 그럼 문제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fx 값이 gx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다음 fx가 gx보다 y는 fx 그래프가 y는 gx 그래프보다 항상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 돼. 위에 있다. 위에 있거나 같다. 위에 있거나 같다. 이렇게요. 위에 있거나 같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거나 같다는 건데 지금 내가 아까 그릴 때 여기 아래 적은 식을 fx라고 적었고
위에 있는 식을 gx가 적었지. 여기 교차되지. 그럼 이 그림 다 깨진 거야. 새롭게 해야 돼. 아까 그린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금 요 부분에서는 얘가 fx가 더 큰 게 맞는데, 근데 여기 아래서는 gx가, 얘가 fx죠. 얘가 fx, 얘가 gx인 거잖아. g가 더 커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교차점에서 세 점의 좌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형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구상시킬 때 하나 더 특이한 걸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자기가 직접 그려서 찾는 거야. 얘가 하나가 이렇게 fx가 있고요. 아래로 블록으로 할 거야. 얘가 큰 거여서. 그 다음 gx를 이렇게 그려줄 거야. 둘이. 그리고 특이하게 만들면 돼. 사실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걸로 그냥 바로 풀어. y는 2x. 이렇게요. 그래서 fx랑 gx의 관계가 봐봐.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진 거 맞지? 그래서 가번 조건 만족시킨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아까처럼 노란선으로 그어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런 다음에 여기 접점, 여기 접하는 점, 요 이차함수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접이에요. 얘도 한 점이어서 통하는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아래 꼭지점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점 세 번 나온 거야. 이렇게. 지원아 이거 해야 돼. 아유 피곤하지?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식 구상할 건데 마지막 조건, 이게 답원이 아닌데 답원 조건이야. 얘가 세 조건이. fx가 gx보다 항상 같은 x값에서 계속 위에 있는 거 맞거든. 맞아? 그래서 얘가 더 위에 뜬 게 맞으니까 적합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식을 정리할 건데 fx랑 gx에 대해서 얘가 맞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fx 빼기 2x에 대한 식을 쓸 건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잘 봐. 우리가 어떤 값하고 연립했냐면 여기 y는 2k란 값하고 연립을 했잖아. 그때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0일 때는 졌다 넣어주면 y는 0, 둘, 1인 거 넣어주면 y는 2, 셋 이렇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다음 선이 y는 마이너스 1 하나, y는 0, 둘, y는 2, 셋 이렇게 된 거야. 얘 선이 높이 차이잖아. y 값이 2, 0,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지점 좌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요 지점 좌표는 y 값이 0이니까 요따 0 넣으시면 x 값이 0, 0,0이야. 얘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건 하나 할 수 있어야지 이제부터 식을 쓴다. 얘가 fx고요. 그 다음 요 지점 잡아줄 거야. 여기가 2,1이야. 2,1. 그냥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 다음 요거 gx야. 그랬을 때 y는 fx랑 y는 gx를 연립할 거야. 여기부터가 완전 중요해요. 앞에까지 구상은 못 해도 돼. 식 처리 마지막만 할 줄 알면 돼. 자, fx와 gx를 연립할 거야. 지금 요 곡선하고 요 직선을 연립할 거야. 그랬을 때 왼쪽으로 이걸 넘길 거야. fx 빼기 gx 이렇게 연립할 거야. 그랬을 때 얘네가 해가 몇 번 나와? 해가 한 번 나오죠. 그래서 다음에 해에 대한 관계는 반드시 중근 관계이기 때문에 교점 2 갖고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요. 중근이라고. 얘네 관계는 한 번만 만난다는 거잖아. 둘에 연립해가지고 나온 교점은 한 번이라고. 지금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얘의 최고차항 계수가 a면 a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지 우리가 요 식을 똑바로 작성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요 차의 연산, 차 함수의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요거만 중요해요. 요것만이라도 적어놔줘. 요것만이라도. 못해도 돼. 요것만이라도. 요건 알아야 돼. 헷갈릴 수 있는데 x랑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썼으니까 x에 대한 관계로만 끝나는 게 맞다고. 알겠어?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몇 번? 한 번. 2만 가져진다. 2만 한 번 가져진다. 요게 문제풀이 포인트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지금. 요것만 해도 문제 어려운 거 꽤 풀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자, 마무리 하시면 fx 빼기 2x라는 식을 작성할 거야. 얘랑 요 식 작성할 거야. 그때 나 f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쓸 거예요. a.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를 b라고 쓸 거예요. 최고차항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요 fx랑 마이너스 2x 요 분홍선하고 얘의 관계는 여기에서 한번 접하는 관계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a 옆에 x의 완전제곱 얘가 되는 거야. 지금 아까는 빼기 2라 적어놨는데 지금은 0,0이니까 x 좌표가 0이니까 이렇게 작성. 따라서 식이 fx식이 얘가 ax제곱 옆에다 플러스 2x 여기까지 적을 수 있고요. 밑에다 써야겠다. 계산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fx 값이 ax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2x 이렇게 작성이요. 그 다음 아래 gx도 똑같아. 거꾸로 뒤집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똑같이 접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gx 빼기 2x의 식은 b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gx식은요 얘는 bx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2x 이렇게 적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고 밑에 거 지울게요. 이제 요 관계는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뭐 시계값 구하라고 하지.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야 돼. 요따 지금 10 넣는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 A값 살아있잖아. 여기 6 넣으면 B값 살아있잖아. 처리가 안 돼요. 막힌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이 그림에서 아는 거 하나 더 찾아야 돼. 어디 점에 Y좌표가 보이게? 꼭지점에 Y좌표가 나와 있는 거야. 요 선들의 의미를 아직 안 썼어. 그래서 꼭지점에 Y좌표 있는 거야. 그럼 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 만들기를 해주면 A값 개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 뺄셈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그 다음 옆에 같은 연산법이니까 그냥 문자만 바꿔주면 돼요. 2bx 옆에 b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요. 그럼 꼭지점에 y좌표 값이 얘는 2가 돼요. 2. 그럼 얘 gx란 거에 2가 되니까 요 값이 2인 거야. 마이너스 b분의 1이.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1 값이 2가 되니까 우리가 2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얘가 하나. 그 다음 저 위에 거 제 꼭지점 여기 좌표가 값이 1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똑바로 됐나? 마이너스 a분의 1. 요 값이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인 거네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 씌워주면 a 값은 값이 1이다. 이렇게 해서 a 값은 1,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요따 이제 찾았으니까 요따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고요. 요따가 마이너스 1이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요. 요따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고요. 이거 플러스 1이다. 미안해. 플러스 1. 그랬을 때 우리가 F10의 값하고 G6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0하고 6을 우리가 맞게끔 대입해서 계산 합해 주시면 되는 거야. 계수값 다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위에 거를 계산하시면 120 나와요. F10. 그 다음 G6 값은 36 빼기 2분의 1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18. 그 다음 12니까 여기가 계산이 어디가 삐긴한 것 같은데 몇 구하래지? G6? 잠깐만. 마이너스 B분의 1. 요 값이 2지. 여기가 계산하면 2b 값이 마이너스 1이지.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거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옆에 36이니까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8이고 옆에가 10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네. 그래서 120 빼기 6 해서 계산값이 114가 나오겠다. 이렇게요. 114요. 다 맞을 거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두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데 1시간 걸릴 거야. 1시간 걸려서 본인이 풀면 실력이다. 진짜로. 정리만 좀 해주세요. 요 두 번째 그림으로 가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아까처럼 본인이 5번 그려보시는 게 처음 풀 땐 맞아.